안녕하세요. 내가 산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는 일기 미사일TV입니다. 어제 영상에 이어서 나스닥 일봉 차트를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드린다고 했죠. 코로나 당시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좀 분석한다고 해보는데 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로나 때와 현재의 폭락장은 사실 많이 다릅니다. 2020년 코로나 시국 당시에는 시장이 어퍼컷 클린히트를 맞은 것처럼 너무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너무나도 빠른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하락장은 잼만 두드려 맞으면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두 시기 모두 나스닥이 30% 이상 빠지는 상황이고, 제가 그나마 일봉 이평선 중에 자세히 보는 480일과 960일 이평선 모두를 깨고 내려간 상황이에요. 참고로 480일은 2년, 960일은 4년 이평선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강조했던 곳이 120주, 240주 이동평균선이었죠. 그 이동평균선들과 비슷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이 2008년도 이후로 24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간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일봉 이평선에서는 960일 이동평균선을 잠깐 깨고 내려간 적은 있지만 그 이후 바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와 지금의 공통점을 찾아보라면 딱 그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 당시에 960일 이평선 부근에서 5일 연속으로 지지부진하다가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960일 이평선 근방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며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차트상으로 살펴봤을 때는 960일 이평선을 한 번 더 지지해준다면 반등을 할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둘만 비교하면 참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현재와 더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하락장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미중 무역전쟁 당시였던 2018년 때인데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8년 이후로 잘 올라오던 미국 증시가 약세장에 한 번 더 돌입했던 시기인데요. 이때는 코로나 때보다 더 긴 4개월 정도의 하락장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너무 급경사로 단기간에 떨어져서 차트를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지만 2018년, 이때는 약간 다릅니다. 2018년도 당시의 추세선과 현재의 추세선을 그려놓고 보니 비슷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저 지저분한 파란색 범위 차트를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워놓고 보니 어떤 게 보이시나요? 가장 단순하게 먼저 보이는 것은 이동평균선의 모습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장단기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모습들이 서로 상당히 닮아 있어요. 그 이유는 두 차트 모두 주가가 단기 추세선에 진입하기 전까지 등락의 모습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 번의 상승과 세 번의 하락을 동시에 맞이하면서 제가 그려놓은 단기 하락 추세선까지 진입을 하는데요. 천천히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하락, 그리고 두 번째 상승, 그 다음 세 번째 하락, 다음 네 번째 상승, 그리고 다섯 번째 하락, 그 이후 마지막 상승 이후 단기 하락 추세에 돌입합니다. 한눈으로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의 모습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상승 하락을 거의 같은 모습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단기 하락 추세에 진입하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제가 표시해 놓은 이 구간, 장기 하락 추세선과 단기 하락 추세선이 만나는 부분에서 약간의 반등을 줍니다. 둘 다 상승을 해주었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악재가 또 겹치면서 갭하락만 두 번을 얻어맞았습니다. 딱 2018년과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살짝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960일 이평선을 이탈했던 구간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시국 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코로나 당시에도 960일 이동평균선을 잠시 이탈했다가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960일 이평선을 잠시 이탈했다가 상승을 했고 하락을 보여줬지만 또다시 960일 이평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어제 오늘 기술적인 차트 분석만 해봤을 때는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주식은요,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스스로 장기 투자자이며 차트 분석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차트 분석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공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만큼 해보니 증시가 회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 회복되지 않아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나왔다고 하죠. 애널리스트들의 예상보다 좀 더 높았다고 하고요. 악재가 겹치고 겹치면서 악재가 또 다른 악재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CPI 수치만 보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코어 CPI는 오히려 지난달 6%에서 감소한 5.9%를 기록했습니다. 근원 CPI는 3월에 6.5%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니 악재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근원 CPI에 대해서 뉴스를 어느 정도 찾아봤는데요. 뉴스에서는 근원 CPI에 대해서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가 부족한 개미들은 그냥 악재가 하나 더 터졌구나 생각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시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남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고 한 발 더 앞서 나가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재들로 인해서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대한다면 분명히 빛을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짧게 끝내보려고 했지만 오늘 또 이야기하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